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B형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형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좌표평면 R2에서 거리 함수 D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 거리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거리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일단 분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두 점이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느냐 아니면 같은 거리에 있지 않느냐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은 거리에 있지 않으면, 그죠, 원점으로부터 P의 거리와 원점으로부터 Q의 거리를 더하는 것으로 지금 거리가 정의되어 있고요. 만약에 두 점이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면 우리가 흔히 보통 거리, 그죠? 유클리드 거리라고 부르는 거리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집합 A, B를 그림으로 순서대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A, B는 모두 열린 공이죠. 그래서 A는 중심 2,0으로부터 반지름이 4 미만인,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4 미만인 그런 열린 공을 그려야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1 미만인 원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열린 공을 파악해봐라 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심은 똑같이 2,0이네요. 여기를 2,0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거리가 4 미만이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케이스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로 P하고 Q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 점을 Q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Q와 원점 거리가 2니까 P가 만약에 이러한 원 위에 있으면 P는 Q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위에 있죠. 근데 이때 우리는 거리가 4 미만인 곳을 색칠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국에 어디에 색칠을 하게 되냐면 이 점이 Q로부터 거리가 딱 4가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점들은 모두 거리가 4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가 4 미만인 점들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로 P하고 Q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다른 거리에 있으면 이제 원점으로부터 P의 거리와 원점으로부터 Q의 거리를 더해서 4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절대값 Q가 지금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 P가 2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내부가 색칠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B를 그려봅시다. B는 반지름이 더 작아졌네. 이제 1이에요. 1.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똑같이 2,0을 찍고요. 이 점을 Q라고 할게요. 이미 만약에 P하고 Q,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Q가 2기 때문에 이미 1보다 커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절대 색칠이 되면 안 되고, 결국에 우리가 색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케이스인 이런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점 중에 우리 보통 거리로 거리를 쟀을 때 Q하고 거리가 1 미만인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아마 이렇게 이런 점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이 직선 거리가 1인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표시해도 답으로 처리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좌표를 쓰긴 썼으니까 한번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좀 떼어내서 그려보면요. 어, 이렇게 직선을 긋고요. 이렇게 직선을 긋고 이런 직선을 그으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떼어내서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4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우리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5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높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높이가 그쵸 4분의 루트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점의 y좌표는 4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그럼 x좌표는 뭘까? 지금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6분의 15는 4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그러면 16분의 64 빼기 15 해서 16분의 49죠. 그렇기 때문에 x는 4분의 7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은 x축 대칭인 점일 것이기 때문에 y의 부호를 바꿔서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b를 표시한 것이 되죠. 그래서 답에는 집합 a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집합 b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실수하기가 쉽죠. 이러한 부분들 실수하기 쉬운데 그리고 여기가 실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열린 공 구할 때 이런 등호 그죠? 이런 부등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수교론 문제 쉬웠죠? 넘어가고 여기도 수교론 문제는 요번에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미리 풀어봤었는데 잠시 여기를 다 지우고 시작을 하죠. 네, 6번 문제입니다. 가우스 정수한 zi가 나왔죠. 그리고 유클리드 노름이 누 a 플러스 bi 유클리드 노름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죠? 유클리드 정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줬네요. 이때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는 zi의 가장 작은 아이디얼을 i라고 한대요. 이때 그러면 이때 이제 i의 원수 중에서 유클리드 노름이 가장 작은 값이 뭐냐? 그리고 이 여한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i가 뭐죠? i가 지금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거와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는 zi의 가장 작은 아이디얼. 그럼 i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럼 i는 바로 이거 아닙니까? 1 빼기 3i 3 빼기 4i 이거죠. 왜? 왜냐면 zi가 단위원을 갖는 가완환이니까. 근데 사실은 임고에서 단위원을 갖는 가완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작은 아이디얼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 아이디얼처럼 표시를 해주시고 콤마로 연결해서 계속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심지어 zi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2d라고 했기 때문에 화살표가 마음에 안 드네요. 2d라 다시
ed라고 했기 때문에 PID입니다. PID면 모든 아이디얼은 주아이디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 꺽쇠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로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가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GCD 1 빼기 3i 하고 3 빼기 4i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1 빼기 3i와 3 빼기 4i를 기하권들의 곱으로 표현하셔서 그 중에 공통인 것을 찾아내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지만 저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푸냐면 1 빼기 3i분의 3 빼기 4i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3i와 1 플러스 3i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9기 때문에 10이 되고 분자는 일단 실수부부터 계산을 하면 3 더하기 12이기 때문에 15가 되고 9i 빼기 4i니까 그쵸? 5i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i가 돼요.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2분의 3과 가장 가까운 정수 그리고 2분의 1과 가장 가까운 정수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2분의 3과 2분의 1을 줬기 때문에 그냥 둘 다 1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나 2를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선 0하고 1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중에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 빼기 4i는 1 빼기 3i 하고 1 플러스 i 그러니까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i가 몫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1 더하기 3이니까 4 하고 i 빼기 2i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빼기 1 빼기 2i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죠? 1 빼기 3i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빼기 2i가 나오고 몫을 써주고 또 나머지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1 빼기 3i를 마이너스 1 빼기 2i로 나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플러스 2i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 더하기 4죠. 그래서 5가 되고 분자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i 그 다음에 더하기 3i이기 때문에 2i 더하기 3i이기 때문에 5i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i로 딱 나눠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죠. 1 플러스 i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계산이 미심쩍으시면 여기서 다시 전기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실수부 1 나오죠. 그 다음에 허수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GCD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바로 GC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i는 마이너스 1 빼기 2i가 되고요. 이거나 1 플러스 2i나 똑같죠. 그래서 1 플러스 2i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이를 쓰신다면 굳이 이 과정들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과정들은 쓰시는 과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시작을 zi는 PID이므로 i는
1 빼기 3i 3 빼기 4i. 근데 알파 베타라고 줬기 때문에 이것도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알파 베타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GCD 알파 베타 이렇게 쓰시고 바로 1 플러스 2i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좀 찝찝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 끝이고 이때 이제 구하라는 걸 구해야죠. 그럼 이때 유클리드, 그죠? 유클리드 노름의 최소 값을 구해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좀 당연하죠. 당연하게 이제 1 플러스 2i 일 때, 그죠? 유클리드 노름이 최소가 되는 건데 그 이유를 굳이 써본다면 이거 뭐라 읽어요? 모르겠다. 글쎄, 그냥 n이라고 할까요? 모양이 n인데 잘 모르겠네. n이 0이 아닐 때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n이 모든 임의라고 써주죠. 임의의 n에 대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주 아이디얼 정의에 의해서 하고 감마인 이제 감마는 당연히 0이 아니고 감마는 zi가 들어가줘야죠. 가 존재하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누 이건 어떻게 되죠? 그쵸? 누 1 플러스 2i 누 감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게 5죠. 누 감마인데 감마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누 감마는 1이 최소값이에요. 그죠? 그냥 1 들어가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마가 1이면 그냥 누 감마가 1이 되는 거니까 1이 최소값이라서 이렇게 되죠. 그죠? 이다. 당연한 거예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또한 n이 1 플러스 2i인 경우 누 n이 5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n의 최소값은 그죠? 거꾸로 썼네요. 누 n의 최소값은 5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명해서. 그죠? 그래서 5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자르기 i를 구해야 돼요. zi 자르기 i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윤양동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굉장히 익숙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표수라는 게 이런 거죠. 1 플러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언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여기에 0 더하기도 있겠죠. 언제 다시 이게 되느냐. 사실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일단은 zi 자르기 아이디얼 1 플러스 2i의 곱셈 항등원은 이거인 건 확실하죠. 곱셈 항등원이 일단 존재해. 그럼 표수는 곱셈 항등원을 몇 번 더했을 때 덧셈 항등원이 나오느냐 그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더했을 때 그러니까
몇 번 더했을 때 이게 1 플러스 2i 이게 이제 덧셈 항등원인 거거든. 이게 곱셈 항등원이고 요게 덧셈 항등원이죠. 이때 이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해라 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쓴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0 플러스에서 1, 2, 3 해봐가지고 언제 그냥 이걸로 돌아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묻는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 일단은 0은 1 플러스 2i에 들어가죠. 그죠? 무조건. 그러면 최소 이제 만약에 1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여기에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1이 들어가면.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갔다? 만약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2를 해보는 거죠. 그럼 2를 했는데 들어갔다? 그럼 이제 표수가 2가 되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표수가 2가 되는 거지. 2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실 거는 1 플러스 2i의 z하고 교집합을 구하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i 이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A하고 B는 당연히 정수일 거고.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해볼까요? A 빼기 2B 실수부 더하기 2A 더하기 B 허수부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이디얼, I라는 아이디얼은. 근데 이 중에 나는 정수만 뽑고 싶어요. 교집합 Z를 할 거니까. 그러려면 허수부가 뭐여야 돼요? 허수부가 0이어야겠다.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A를 K라고 두면 B는 그죠? 마이너스 2K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실수부가 어떻게 됩니까? A가 K고 B가 마이너스 2K이기 때문에 5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이 실수부는 무조건 뭐에 배수해야 된다? 5에 배수해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I 교 Z는 바로 5Z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얻은 거는 2도 안 들어갈 거고요. 3도 안 들어갈 거예요. 4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5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0, 1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하다가 4 플러스 1 플러스 2i 이게 또 되는데 이제 5까지 가게 되면 이게 그대로 1 플러스 2i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반복이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표수는 뭐다? 그죠? 표수는 여기가 바로 최소의 자연수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풀이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라면 이렇게 쓰는 거지. I, Q, Z가 O, Z이므로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O, Z이므로 이제 1 플러스 2i 하고 자연수 n는 1 플러스 2i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5이다. 최소의 자연수 n은 5이다. 수 n은 5이다. 따라서
zi의 표수는 zi 자르기 i의 표수는 5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고, 특히 이 부분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썼었냐면 바로 시간이 없어서 아마 감점이 됐을 겁니다. 이거이므로 표수가 5라고 했지만 살짝 우기는 거죠. 왜냐면 1, 2, 3, 4도 여기에 들어가면 표수가 바뀌기 때문에 5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보여야 될까요? 이거 조금 써보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우기셔도 맞다고 저는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찝찝하시면 i는 이거이므로 이제 i교 z는 5z이고 뭐 이렇게 쓰시면 완전 안전. 이거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 진짜.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바로 i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z하고 교집하면 5z 이 정도면은 아마 채점관들이 알아들을 겁니다. 얘가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사실은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기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다루었던 그런 형태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가 항상 좀 의아했던 게 되게 기출 풀다 보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정의, 수열에 대한 정의가 좀 꽤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해버렸네요. 보시죠. 일단은 fx는 탄젠트 x인데 치사하게 좀 정의역을 바꿨죠. 정의역을 바꿨고 그 역함수를 g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g는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g를 바로 그려봅시다. x, y 원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원래 우리가 이제 탄젠트 x 역함수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이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고 지금은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그 위로 올려야겠죠? 그죠? 치역을.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 2분의 파이를 찍고 위에 2분의 3파이를 찍고 여기에 파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gx가 되는 거죠. y는 gx. 그죠? y는 gx라고 쓸까요? y는 gx. 근데 그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딱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t분의 g1.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이 밑에 극한이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위에는 수열의 극한인데 밑에는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수열의 극한은 존재를 해요. 근데 거꾸로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여겨의 존재성이 일단 보장이 돼야 돼요. 이걸 등호로 연결시키려면.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값이 존재를 해야 등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냐 과연?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역함수 정리라는 걸 써야 되는 거죠. 보시면 fx가 탄젠트 x가 순 증가죠. 순 증가고 이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네. 그죠? 1대1 대응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연속이고 그리고 지금 f'x가 시컨트 제곱 x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시컨트 제곱 x가 0이 될 리는 없죠. 그죠? 왜냐면 이게 애초에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기 때문에 0이 될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는 결론은 R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프를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정리로 설명하려면 조금 역함수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풀이를 쓴다면 보세요. 일단은 역함수는 존재한다. 역함수는 줬으니까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써야죠. f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서 순 증가이고 연속입니다. 연속이므로 순 증가이고 연속이며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에서 f 프라임 x 시컨트 제곱 x가 0이 아니므로 역함수 정리에 의해 f는 r에서 이제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죠. g 프라임 y는 그죠? f 프라임 x분의 1인 거죠. 단 이때 fx는 y인 거죠. 이렇게까지 쓰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역함 정리인데 뭐 일단 이거는 좀 이따 쓰기로 하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g가 미분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도 존재를 하죠. g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로피탈을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하려는 식이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분의 g의 1 플러스 n분의 3 빼기 g1 이거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g의 1 플러스 3t 빼기 g1이 될 거고 로피탈 정리에 의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3g 프라임 1 플러스 3t고 그러면 3g 프라임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1이 될 때, 그러니까 1이 될 때 x값이 이제 4분의 5파이기 때문에 f 프라임 4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f 4분의 5파이가 그죠? 1이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러면 끝났죠. 그럼 이제 답만 쓰면 돼요. f 프라임이 이제 시컨트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3 코사인 제곱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요. 결국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과정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 안 쓰셔도 되고
사실은 여기서요, 이 과정도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여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오히려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이 등호가 굉장히 좀 미심쩍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일단은 뭐 G가 잠시만, F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G죠. G. 죄송합니다. G. 그래서 G는 R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또한 이제 이게 이상적분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봅시다.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gx dx인데 일단 이게 딱 보면 gx가 지금 역함수 탄젠트 x잖아요. 그죠? 탄젠트 역함수 x이기 때문에 그거 딱 미분 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나올 테니까 그냥 치환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t를 gx로 치환을 하십시오. 그러면 dt는 g 프라임 x인데 이게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dx가 됩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 t는 파이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g0은 파이고, x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g의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죠. g 무한대는 2분의 3파이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t, dt로 바뀌면 끝나죠.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 t의 제곱 파이 2분의 3파이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4분의 9 빼기 1의 파이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파이 제곱이기 때문에 8분의 5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치환적분 이런 적분 나오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내년에도 나와요. 무조건 나와. 뭐 함수열이 됐든 어디서든 껴서 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적분을 할 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만약에 이걸 풀이를 쓴다면은 이제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이런 말 써주세요. 치환적분에 의해 네,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분의 5파이 제곱이다. 이렇게만 쓰면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또 미친듯이 해야 되는데 해보도록 합시다. 두 확률 변수 이제 확통 문제죠. x와 y의 결합 확률 밀도 함수 fxy. 근데 이제 일단은 균등분포죠. 둘 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2로 일정하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에 균등분포입니다. 이때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줬어요. 그리고 z는 y 빼기 x라고 했을 때 z의 누적 분포 함수 구해라. 그 다음에 확률 구해라. 그죠?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누적 분포 함수 구하고 누적 분포 함수를 미분쳐서 스몰 gz 구하고 확률 구하면 돼요.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f라는 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어디서 정의가 되는지 봐야겠죠? 그렇게 보면 그려보면 일단은 x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가 2 빼기 y보다 작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크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네. 그러면 2 되고 이렇게 되고 이쪽 아래쪽 부분이고, 근데 2 빼기 y가 1보다 작네. 그러면 y가 1보다 크다. 그죠? 그럼 결국에 다 공통 부분 구하면 어디예요? 그렇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넓이가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2 곱하면 1이 되네. 그
그래서 영역 잘 그렸다 확인. 이해되시죠? 영역 잘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Z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이거인 거죠. 즉 이거인 것이고요. 즉 이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y는 x 플러스 z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줘야겠다. 만약에 z가 0과 1 사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z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직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y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의 확률. 그죠? 그러다가 z가 1과 2 사이가 되면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때는 또 여기 이 밑에 부분에 전체를 다 구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풀이를 쓰면 되죠. 첫 번째로 0 z 1 이하. z가 0일 수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z가 0일 수가 있나? x하고 y하고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x하고 y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z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러면 이때는 p z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실수하지 맙시다.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적분을 치기보다는 넓이를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적분하면 쉬우니까 좀 방정식을 풀어야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여기는 y는 x 플러스 z니까 일단은 이 점의 좌표부터 봅시다. 이 점의 좌표. 그러니까 y가 1일 때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1 빼기 x네. 1 빼기 x고 여기가 여러분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x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구해볼까요? 이 점의 좌표. 그럼 연립을 좀 해줘야겠네. 그러면 지금 x 더하기 z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해주면 2x는 2 빼기 z고 x는 1 빼기 2분의 z네. 그죠? x는 1 빼기 2분의 z다. 좋아요. 그러면 1 빼기 2분의 z고 그럼 y는 뭐가 되죠? 당연히 1 플러스 2분의 z네. 근데 이제 그래서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이제 높이는 이게 돼야 되니까 1을 빼야 되니까 2분의 z가 되겠네. 근데 잠깐만, 여기가 1 빼기 x인 거 맞나요? 잠깐만요.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1 빼기 z죠. 여기가 왜 x가 됐지? 1 빼기 z. 그래서 여기가 z. 그리고 높이는 2분의 z. 높이가 2분의 z. 그래가지고 여기는 원래 이제 확률, 결합 확률 밀도함수의 이제 값 2에다가 넓이 구해야 되니까 2분의 z 높이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분의 z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했고, 두 번째로는 z가 이렇게 될 때, 이때 이거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 쉽진 않습니다. 계산이. 그럼 해보죠. 새로 그려보죠. 빠르게. 여기가 2고 지금 여기가 1이에요. 1이고 여기도 1인데 z가 지금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z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z가 되고요.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y는 x 플러스 z가 되고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는 이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이제 확률값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가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전체 넓이에서 여기 삼각형을 빼봅시다. 이 파란색 삼각형을 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점의 좌표부터 구해볼까요? 이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z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연립해주면 되죠.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1 빼기 2분의 z 콤마. 근데 뭐 x값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파란색에서 높이는 구했다. 높이는 이게 h는 1 빼기 2분의 z가 나오고, 그럼 이제 여기만 구하면 되네. a라고 할까요? 밑변 a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 구해야 되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다. 그죠? x가 0,z지. 그죠? 0,z.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a는 뭐예요? 2 빼기 z겠네.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 2는 기본적으로 곱해주는데 일단 1에서 빼야겠다. 그죠? 전체에서 빼고 2에다가 밑변이 2 빼기 z인데 높이가 1 빼기 2분의 z인데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1 빼기 이게 날라갈 거니까 2 빼기 z 1 빼기 2분의 z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좀 더 계산을 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분의 2 빼기 z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z의 부분에 신경 안 써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z가 0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쪽에 해당하는 범위가 없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z가 0보다 커야 이제 이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z가 2보다 이제 커버리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색칠이 되기 때문에 그냥 1이에요, 확률은. 그래서 고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GZ는 케이스를 나눠서 쓰는 거죠. 누적 분포함수는 다 써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Z제곱 나누기 2 이거는 이제 Z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1 빼기 2분의 2 빼기 Z의 전체 제곱, 이때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을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둘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1 넣었을 때 값이 같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값 같죠? 여기에 1 넣어도 2분의 1, 여기에 1 넣어도 2분의 1. 그러면 맞게 계산하신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그죠? 1 잘 나오죠? 그래서 맞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1이다.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GZ를 구하시면 되고, 한 문제 풀었죠. 그럼 이제 GZ가 뭡니까? 스몰 GZ. 미분친 거죠? 미분친 거고, 그래서 Z 0과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저거 이제 이거 미분 치시면은 어떻게 되죠? 2 빼기 Z가 되죠. 이렇게 GZ를 구했어요. 그럼 GZ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가 Z이고 이게 GZ죠. 그래서 Z가 이제 0과 2 사이일 때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1하고 1.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이게 이제 GZ의 그래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P G Z가 2분의 1일 때를 구하래요. 근데 이 말은 GZ가 2분의 1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Z는 무조건
2분의 1과 어디 사이? 그쵸? 2분의 3 사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사실은 이 확률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계산 치면 되죠, 이제. 결국에 이거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 이 넓이 구하라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답은 1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그쵸?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깔끔했다 라는 거죠. 물론 적분 치셔도 됩니다. 적분 치셔도 되는데 넓이로 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넓이로 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제가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좀 헷갈렸었어요. 결국엔 이제 잘 찾아서 풀었지만 조금 당황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4분의 1을 답으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미분 기하학 문제를 들어가 보죠. 이것도 미분 기하학 문제도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으나 법공률 정도는 다 구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공률은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하실 수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M에서 법공률부터 바로 구해봐야죠. 측지공률과 법공률을 구하라고 했으면 법공률을 먼저 구하시고요. 법공률을 이용해서 측지공률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M의 이제 공면조각 사상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몽주 조각 사상으로 구하면 됩니다. 6, V, U 제곱 빼기 V 제곱 이렇게 두면 돼요. 깔끔하죠? 그러면 우리가 법공률 구하는 방법 중에 기본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본계수. 그래서 기본계수로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P는 X 2분의 1, 뭔 소리야?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다시 정신이 나왔습니다. XUV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6, V, U 제곱 빼기 V 제곱.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다. 를 고려하면 이다. 그리고 이제 공면 조각 그 기본 계수를 쭉 써줘야지. 이제 공면 조각 사상을 미분을 쳐가지고 그러면 좀 계산을 해봅시다. XU는 뭐예요? 1, 0,2U네. XV는 0,1, 마이너스 2V다. 그러면 XU의 2분의 1, 2분의 1은 1,0,1이고 XV의 2분의 1, 2분의 1은 0,1,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거 한번 외적해준 게 필요하죠. XU 외적 XV 2분의 1, 2분의 1은 외적 조심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1,1이네. 근데 그러면 이걸 그대로 단위 법칙 가면 안 되고 단위화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U 이거를 M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U 나중에 이제 N에 대한 단위 법칙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수 구하면 이제 제1 기본계수와 제2 기본계수를 각각 E, F, G, L, M, N 이라고 하면 E는 2고 F는 마이너스 1이고 G는 2고 L은 좀 구해야지. L은 그러니까 XUU는 0,0,2고 XUV는 0,0,0이고 XVV는 뭐예요? 0,0, 마이너스 2니까 L은 루트 3분의 2, M은 0, N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향이 필요해요. 그죠? 이 교선 감마가 P에서 어떤 단위 접벡터를 가지는가가 이제 방향만 구하면 이제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을 구하고 du, dv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구하시느냐? 두 교선이 만나서 이루는 두 곡면이 만나서 교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마의 그리고 감마의 이제 P에서의 단위 접벡터는 그죠? 단위 접벡터는 UM 외적 UN과 평행하죠. 그죠? 그러면 UM은 일단 구했고 UN은 바로 루트 3분의 1 콤마 루트 3분의 1 콤마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외적하면 되겠죠? 그럼 나오겠네. 그러면 3분의 1 빼기 3분의 5 0이네.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0,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와 평행하다. 그러면 끝났죠. 따라서 복곡률 공식에 의해 그냥 카파 n은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du가 0이고 dv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3분의 2. 그러니까 이거대로 공식 넣어주시면 되는데 du가 0이기 때문에 뒤에 쪽 항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래서 g dv의 제곱 lmn dv의 제곱이죠. 근데 다 없어져요. dv 제곱이 이렇게 g분의 n이에요. 그냥 g분의 n. 그래서 그냥 여기를 따라서 복분율 공식에 의해 g분의 n이다. 그래서 뭐예요? g가 뭐였죠?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금 추가를 한다면, 조금 더 완벽한 풀이를 쓴다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죠. 3분의 2 xv와 평행하다. 그러면 이제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du가 0이고 dv가 3분의 2라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포공률 끝. 그러고 이제 측지공률 구해야 되는데 이제 측지공률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일단은 여기서 n이 뭐라는 점에 주목을 해줘야 되냐면 이게 평면입니다. 그래서 감마가 이제 n 위에서 복곡률이 우리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복곡률의 공식이 뭐죠? 카파 n u인데 un 이게 바로 0이에요. 0. 근데 우리가 un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곡선에서는 TNB가 정규 직교 기절을 이룬다면요. 곡면에서는요. 곡선 T와 이것도 쓰죠. 일단 단위 법벡터 U와 곡선의 단위 접벡터 T와 U 외적 T가 정규 직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UN을요. AU 더하기 ABT 더하기 CU 외적 T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UM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나타내 보자고요. 일단은 그런데 UN하고 T는 무조건 수직이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리고 지금 un하고 um하고 외적을 때리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1. 그래서 a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c는 뭐냐면 이제 c는 풀마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왜? un의 길이가 1이잖아요. un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크기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여기가 3분의 2 루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부호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이제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호를.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구해보죠. 일단 un은 뭐였냐면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었고 이거는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1에다가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모르고 3분의 2 루트 2라고 써놓고 um 외적 t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하고 t가 뭐였죠? t? 아까? t가? 그죠? 이거하고 평행하다 그랬잖아. 이거하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그렇기 때문에 0,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외적하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2,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될까요? 그쵸,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딱 계산이 됩니다. 하나만 해보죠. 루트 3분의 1은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 플러스 3 루트 6분의 2 루트 2인데 루트 3이 되죠. 해서 딱 3분의 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뭐가 이상한가? 맞게 했죠. 여기가 4인데 그쵸? 4죠? 그러면 그쵸, 3 루트 3분의 3이 나오니까 루트 3분의 1이 딱 나오죠. 나머지도 다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머지도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 결국에 u에는 3분의 1 um 마이너스 2루트 2 um 외적 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카파 n을 다 내적을 해주자고요. 카파 n을. 그럼 여기는 0이 될 거고 카파 n un이니까 3분의 1 카파 n um 빼기 3분의 2 루트 2 카파 n um 외적 t다 이 말이에요. 그럼 0은 3분의 1 카파 n um은 아까 우리가 구한 법공률이잖아요. 그죠? 카파 n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2 루트 2 이게 카파 b 이거랑 똑같아요. 카파 b um 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3분의 1 카파 n 빼기 3분의 2 루트 2 카파 g가 됩니다. 이게 0이에요. 근데 카파 n이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3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카파 g가 되고요. 그럼 카파 g는 얼마다? 카파 g는 3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루트 6분의 1이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살짝 부호가 굉장히 거슬리는 문제예요. 부호가
일단 법곡률은 이제 이제 법곡률을 구할 때도 단위 법 벡터를 어떻게 주느냐, 단위 법 벡터, 단위 법 벡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공면조각 사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질 수 있었고, 식지곡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점수가 깎였을 수는 있겠으나, 네, 어떻게 채점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확실히 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T의 방향이 이렇게 확실히 정해진 상태에서는 카파 N과 카파 G는 모두 부호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호를 조심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뭐 카파 N을 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 때려 넣는 거였는데, 이제 카파 G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 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특히 이런 공식들, 이게 카파 BUM이랑 같다 라는 사실도 알아야 됐고, 평면에서 어떤 곡선의 법곡률은 항상 0이다 라는 것도 바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루었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는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뭐 11번 문제는 쉽고 이제 10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론 문제입니다. 정수론 문제가 가끔씩 이렇게 또 후반부에 배치가 돼서 꽤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론도 점점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나오죠. 하지만 좀 뒤에 후반부에 배치돼서 어렵게 나오게 되면 그렇게 또 쉽진 않다. 이 문제를 보시고 일단 맨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뭐니 해도 75를 쪼개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3x 빼기 k 0 모두 뭐로 쪼개요? 3으로 하나 쪼개고, 그죠? 75는 3 곱하기 25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23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플러스 2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로 쪼개면 x제곱 빼기 2x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이제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2차 합동식이에요. 2차 합동식. 보통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일반적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물론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굳이 판별식 이용하지 않아도 완전 제곱식 만들기 쉬워서 완전 제곱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수항 옮겨야지. 상수항부터 옮기고 천천히 합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양변에 1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 한꺼번에 씁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1이고요. x 빼기 1의 제곱은 k 플러스 1이네. 결국에는 이거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해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조건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뭘 구했어요?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1번, 2번이라고 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1 또는 2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1 또는 2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거꾸로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거의 반대를 구해서 빼려고요. 반대는 뭡니까? 1과 2의 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려고요. 그걸 제외하고 답을 써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1의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의 해가 존재하려면 이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k 플러스 1이
법 3에 대해서 뭐여야 돼요? 2차 이여야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 0하고 합동이거나 k 플러스 1이 1하고 법 3에 대해서 합동이어야 돼요. 결국에 k는 2, k는 0 하고 합동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k가 11과 24이죠. 11과 24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바로 k는 뭐여야 돼요? 11부터인가요? 네, 11 되나요? 11? 11 되죠. 10이 되고 13 안 되고 14, 15, 16 되나요? 16 안 되고 17 되죠. 17, 18, 19 되나요? 19 안 되고 20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2의 해가 존재하는 게 뭐냐, 이 중에서 또 그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2의 해가 존재한다는 건 뭐지? 2의 해. 그러면 k 플러스 1이 법 25에 대해서 2차 잉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잉여라고 하면 법이 소수일 때를 말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2차 잉여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x제곱 k 플러스 1 이거의 해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거의 해가 존재하느냐, k 플러스 1이 존재하면 k 플러스 1은 2차 잉여인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2차 잉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가 존재하는 이러한 걸 다 구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다 제곱을 해볼 거예요. 1부터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이고, 3의 제곱은 9이고, 4의 제곱은 16이죠. 5의 제곱은 25인데 0이죠. 6의 제곱은 36인데 법 25에서 그죠? 36이면 11과 합동이고, 7의 제곱은 49인데 마이너스 1과 합동이기 때문에 24하고 합동이고, 8의 제곱은 64잖아요. 그러면 14하고 합동이고, 9의 제곱은 81이기 때문에 6과 합동이고, 10의 제곱은 뭐와 합동이죠? 100과 합동이기 때문에 0이고, 11의 제곱은 121이기 때문에 21과 합동이죠. 12의 제곱은 144죠. 144니까 125에서 빼면 144, 125, 9, 19와 합동이에요. 그리고 13의 제곱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2의 제곱을 하면 돼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절반만 해보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요. 절반만 해보시면 돼요. 절반만 해보시면 됩니다. 딱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제곱수들을 다 구한 거예요. 네, 법 25에서 제곱수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k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인 거지. 이게 이제 k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값인 거니까 이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일단 k가 될 수 있는 거는 0. 그 다음에 뭐죠? k가 될 수 있는 거는 3, 8, 그 다음에 15, 그죠? 그 다음에 뭐 24도 되고 10, 그 다음에 23, 1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0, 18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셋,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드 25에 대해서 이 조건, K가 법 25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해가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 해가 존재하는 건 어느 경우일까 보니까 뭐가 겹치나요? 10일 있나? 10일? 10일 없고
12 있나? 12? 12도 없고 14 있나? 14? 14 없죠. 아, 15 있네. 15. 여기 15. 이렇게 공통 겹치네. 15. 17 있나? 17? 없고 18 있나? 아, 18 겹치네. 18. 그다음에 20 겹치죠. 그래서 결국에는 15, K가 15, 18, 20일 때만 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에선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제가 풀이를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고 합시다. 이걸 쓰지 않았다고 해봐요. 문제를 풀 때 이걸 쓰지 않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1에 이제 해가 존재하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걸 구했고, 이제 2에 해가 존재하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K에 대해서 이러한 걸 만족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를 쓰지 않겠어요? 중나정을? 그죠? 근데 최소 몇 번 해야 돼요? 여기서 두 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번을 중나정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22번을 중나정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잠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22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원래 중나정을 쓰면 22번을 해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도, 왜냐면 법 75에 대해서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1과 20 사이에 있는 건 이제 15, 18, 20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추리는 겁니다. 1차로 일단 추려가지고 이러한 후보 중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애들을 찾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5, 18, 20을 뺀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K는 11, 12, 13, 14, 15 빼고 16, 17, 19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11번 문제를 볼게요. 어렵지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근의 개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리인 루시의 정리를 이미 문제에서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시의 정리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보죠. 루시의 정리의 포인트는 껍데기에서 크기를 비교합시다. 그죠? 껍데기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Z 세제곱, 그러니까 Z는 2에서 어떻게 부등식을 쓰면 되죠? 그쵸? Z의 세제곱, 이거는 8이죠. 8인데 요게 6보다는 확실히 크고, 그러니까 좀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Z세제곱하고 이제 마이너스 Z 마이너스 4로 쪼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값 Z가 2에서 2일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절대값 마이너스 Z 마이너스 4.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요거보다는 크게 되죠. 근데 이게 6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8보다는 확실히 작고, 이 8이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맞나요? 이므로 이고 Z세제곱은 뭐죠? Z세제곱은 에서 그죠? 3개를 0.3개를 가진다.
다짐으로 뭐 루시의 정리라고 써도 되고 주어진 정리에 의해 바로 z세제곱 빼기 z 빼기 4 도 여기에서 0.3개를 갖는다. 따라서 결국에 근의 개수는 3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z세제곱 빼기 z 빼기 4는 2에서 근 3개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볼게요. 근데 이때 선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딱 봐도 유수정리에 관한 유수정리를 이용해서 선적분 계산하라,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이런 곡선인데 여기 내부에 일단은 이 내부에 3개의 근이 존재해요. 이렇게 어딘진 모르죠. 3개. 그러니까 이게 모두 어떤 근이냐면 z 세제곱 빼기 z 빼기 4의 근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z 빼기 3의 근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순수한 유수정리로 구하시려면 일단 이거는 이제 곡선 바깥쪽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앞에 이제 x표 친 거 이거의 유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문제가 뭐야? 이 x가 뭔지를 몰라요. x가 정확히 무슨 값이냐 라는 것도 모르죠. 그리고 이게 다중근이 입니까? 라고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해요. 뭐 사실은 다중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분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해서 3z 제곱 빼기 1은 0이잖아요. 만약에 다중근이면 이제 미분해서 또 같은 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이제 z가 루트 3분의 1이 나옵니다. 풀마 루트 3분의 1. 근데 이제 풀마 루트 3분의 1은 원래 이 식의 근이 아니기 때문에 중근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 다중근은 아니고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수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가 한번 다른 곡선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이런 곡선 3까지 다 포함하는 곡선을 C'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가 C' 이거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구하려면 유수 4개를 그죠? 고립 특이점 4개의 유수를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에서의 유수라고 해서 다르게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어떻게? 유수를 구하는데 0에서 유수를 구하긴 구할 건데 z제곱분의 1에 f의 z분의 1 이걸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죠. z는 0에서 유수 z제곱분의 1 곱하기 z분의 1 빼기 3 z세제곱분의 1 빼기 z분의 1 빼기 4 이렇게 해서요. 레지듀 z는 0이고 좀 간단히 해볼까요? 분모 분자에 z 4제곱을 곱할까요? 그러면 z 제곱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1 빼기 3 z 그리고 1 빼기 z 제곱 빼기 4z 세제곱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0에서의 유수는 당연히 0이죠. 그죠 여러분? 0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파이 i를 원래는 곱해야죠. 아무튼 0이에요. 그죠?
이게 0이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4개의 유수를 구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은 C에서의 첫 분값 하고, 그 다음에 3에서의 유수.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아니죠? 다시 z 빼기 3 하고 z 세제곱 빼기 z 빼기 4. 그 다음에 여기도 z 빼기 3 z 세제곱 빼기 z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여기다가 이제 2파이 i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니까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이 뭐가 돼요? 그죠? 27 빼기 3 빼기 4분의 1이니까 여기에 20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넘기면, 계산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10파이 i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파이다 라고, 10파이 i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무한대에서의 유수를 많이 공부하시고 뭐 여러 번 이런 문제 모의고사에 또 많이 나왔었잖아요. 풀어보셨다면 어렵지 않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셨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B형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제 생각에는 복수는 뭐 풀만 했던 것 같고, 정수론도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정수론도 뭐 이러한 생각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헨젤의 정리를 써서 푸는 풀이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쉬워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미기는 이제 직지공률 구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고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무조건 맞췄어야 됐고, 6번도 적어도 이제 이거의 최소값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형까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